저는 오늘 제가 낳은 아들을 빼앗아간 그 여자 윤희선 여사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0년 만에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30해의 세월 동안 제 가슴을 옥죄어온 쇠사슬을 끊어내고 제 영혼을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제 얼굴에 깊은 세월의 흔적을 남겼지만 제 심장 속에 묻어둔 한만큼은 30년 전 그날처럼 생생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성북동 저택 정원에 흩날리던 벚꽃잎, 그리고 아이에게서 풍기던 달콤한 흙먼지 냄새, 차가운 바람의 감촉까지. 저는 그 햇살 아래서 아이의 작은 손을 놓쳤습니다. 민서. 제 아들의 이름,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5살배기 아이. 민서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 쉬이 하고 외쳤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은 마치 제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심장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꿈을 꾸며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저의 영원한 족쇄이자 복수를 멈출 수 없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제가 김태경 회장의 법적인 아내, 즉 본처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두 번째 여자 후처였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김태경 회장, 당시 젊은 김태경 사장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나 그걸 숨기고 저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본처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아들 민서를 낳을 때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위한 씨앗을 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서는 저에게는 신이 내려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운명의 덫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감수하겠다. 오직 이 아이만 있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었기에 나는 그 모든 수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의 유일한 전부마저 앗아갔습니다.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 서울 성북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김 회장의 저택. 본체와 완전히 분리된 낡고 작은 별채. 저는 그곳에서 살았지만 민서의 웃음소리 덕분에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안채에 사는 본처 윤희선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고고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매화처럼 고상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뼈아픈 열등감이 독처럼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민서를 향할 때마다 섬뜩할 정도로 집착과 소유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끊임없이 장난감과 옷을 사주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한 포섭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김태경 회장이 예고 없이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윤희선 여사는 오랜 시간 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상속 문제와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들을 동원하여 저를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직 아들 민서 하나뿐인 저에게 그녀는 재산 분할 대신 민서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아이는 이 집의 유일한 후계자야. 자네 같은 천한 배경에서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 감히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미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유언장 공개를 앞둔 날, 그녀는 저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저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안채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응접실로 불려갔습니다. 응접실은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여사는 황금빛 상석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흡사 이빨을 드러낸 맹수처럼 잔인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정식으로 김 회장의 호적에 오를 거야.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될 걸세. 그리고 이 집의 유일하고 정당한 후계자로 키워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기에 그 뒤에 숨겨진 도끼가 더욱 섬뜩했습니다. 뒤이은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네는 이 아이 곁에 단 하루도 더 머무를 수 없을 테지만 후계자를 낳은 어미는 정식 안주인 한 사람으로 좋게. 자네는 이제 이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보란 듯이 유모를 시켜 민서를 품에 안고 방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민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리며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랑 같이 가. 무서워. 저는 그 절규를 들으면서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제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이를 남의 손에 빼앗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의 문이 제 뒤로 닫히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유령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몸 안에 모든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쫓겨나듯 저택을 나온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충격에 휩싸여 며칠 밤낮을 헤맸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트렁크 하나와 윤희선 여사가 던져주듯 쥐어준 몇백만 원의 위자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맹세만이 피를 토하듯 새겨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는 엄마니까. 처음 몇 년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처절한 방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습하고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은 제 상실감만큼이나 깊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민서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만 보면 발길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민서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환영 속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밤에는 술과 수면제의 의존에 겨우 잠드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위로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성북동 저택 근처를 몰래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나마 민서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처절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택의 높은 철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숨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선 여사는 경비원을 시켜 저를 철저히 감시하고 막았습니다. 마치 제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민서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아주 잠시 보았습니다. 민서는 낯선 유모의 손을 잡고 있었고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슬픔과 고독함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담벼락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외롭게 자라고 있다니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 아이는 윤희선에게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을지 몰라도 진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얻지 못했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저 아이를 그 거짓된 성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아이를 되찾을 법적, 사회적 자격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후처였고 윤 여사는 본처이자 김 회장의 유일한 법적 배우자였습니다. 저는 힘도 막대한 돈도 변변한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약자에게는 잔인했고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눈물 대신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채로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 되찾는다고 해도 이 비루한 모습으로 아이에게 당당하게 내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옥탑방 창문으로 비추는 차가운 달빛 아래 저는 짐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 회장을 만나기 전 잠시 일했던 작은 공방에서 가져온 보석 세공 기술 서적이었습니다. 낡고 찢어졌지만 그 책 속의 정교한 도면들은 저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지와 재능이 불꽃처럼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이 기술로 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돈. 그리고 명예. 윤희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부와 명예라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아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나는 무력하게 무너진 엄마가 아니라 당당하게 아들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성공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 기술이 내 삶을 바꿀 것이다. 이 작업대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날부터 저의 삶은 지독한 고행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술과 약을 끊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낡은 작업대에서 밤새도록 망치질을 하고 루페를 통해 보석의 미세한 흠집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염원을 담아 보석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비운의 여인이라는 동정 섞인 꼬리표를 붙였지만 저는 그 꼬리표를 불태워 복수를 꿈꾸는 집념의 장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3년 후 저는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간판에는 민이라는 글자만 새겨 넣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제 모든 염원을 그 이름에 담았습니다. 제 작품은 독특한 디자인과 정교한 세공 기술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며 보석을 마치 투명한 눈물처럼 세팅해 만든 별의 눈물이라는 펜던트는
세련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주얼리가 가진 비운 속의 승리라는 스토리에 열광했습니다. 작품이 팔릴 때마다 저는 민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금을 노린 경쟁업체들의 집요한 견제와 거래처의 투자 사기로 공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너지는 대신 작업대 옆에 걸어둔 민서의 5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해맑은 눈동자는 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냉혹한 채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주얼리 디자이너 제이윤이라는 이름으로 패션계의 거목으로 우뚝 섰습니다. 제이윤의 주얼리는 이제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되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에 열광하며 저를 찬양했지만 그 누구도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30해 묵은 복수의 칼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윤희선 여사와 당당하게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녀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 회장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던 민서가 35살에 건장하고 유능한 청년이 되어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젊은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차가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30해 동안 준비해온 마침내 복수의 막이 오르는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책상 서랍에서 30년 전 윤희선 여사가 저를 무너뜨렸던 그 낡은 법률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한 새로운 소송 문서를 겹쳐 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윤희선 여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정확히 겨냥된 폭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제이윤의 치밀하고 냉혹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제이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의 선전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철저히 아들 민서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현재 김 회장 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표이사로 자리 잡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업 동선, 사적인 만남의 장소, 심지어 그가 아침마다 들르는 카페와 그곳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 그의 취미와 습관까지. 모든 정보는 복수를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를 찾기 위한 저의 치밀한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며 그가 어떤 환경과 압박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읽어냈습니다. 윤희선 여사는 여전히 그룹의 명예 회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민서를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키워낸 모성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서의 지위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서를 되찾으려면 윤희선이 민서에게 했던 모성애의 위선을 먼저 산산조각 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민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서의 지위와 후계자 자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민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주도하는 그룹의 신규 사업, 미술품 및 명품 주얼리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의 회사 제2윤주얼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고, 민서의 신규 사업은 저의 도움이 없다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철저히 익명으로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제2윤주얼리의 아시아 지역 5년 독점 계약과 프로젝트, 총 예산의 70%에 달하는 투자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룹 내부의 재무팀조차 놀라게 할 만큼 압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를 키워준 어미의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숨막히는 압박 속에 있는지 나는 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사업 파트너로 내 곁으로 가장 안전하게 다가갈 것이다. 나의 성공은 오직 너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다. 며칠 후 저는 민서의 집무실로 정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지만 저는 오랜 훈련을 통해 습득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성북동 별채에서 보았던 눈이 크고 해맑던 5살 아이는 이제는 완벽하게 세련된 맞춤 정장을 입은 젠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아버지인 김 회장을 빼닮았지만 입가에 잔잔하게 번지는 미소와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은 어린 시절 저를 향해 환하게 웃던 민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맞았습니다. 제2윤 대표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한 대표님의 파격적인 투자 제안은 저희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혁신적입니다. 그는 저를 엄마가 아닌 존경해야 할 해외 유수의 대규모 사업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면을 쓴 채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김 대표님, 이 제안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전략적 제휴입니다. 저는 김 대표님께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진정성과 장기적인 잠재력을 확신합니다. 다만 제 투자에는 그룹의 투명한 경영 구조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이 뒤따릅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윤희선 여사가 현재 그룹 내에서 진행하는 특정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공동 경영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윤희선 여사의 재정적, 경영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민서는 잠시 당황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제 조건이 어머니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2윤 대표님의 조건은 사실 저희 어머니, 명예회장님의 영역과 불가피하게 겹칩니다. 저희 그룹에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담감이 역력했지만 이내 그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제2윤 대표님의 투자는 저희 그룹에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직접 어머니를 설득하고 조건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민서에게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독립심과 사업가로서의 야심을 일궈냈습니다. 그는 윤 여사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저는 민서와 함께 일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면
일부러 그의 어릴 적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언급하거나 그의 기억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대표님, 저기 붉은 벽돌로 된 낡은 건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아이가 저 건물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자주 혼자 놀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건물에 머무는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억눌렸던 기억의 파편이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어깨는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희선 여사가 저와 민서의 관계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과거를 파헤치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저는 이미 30년의 준비 기간 동안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저를 자신의 권위적인 서재로 불러냈습니다. 서재는 그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듯 고가구와 수많은 고서들, 그리고 김 회장의 거대한 초상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2윤 대표, 당신이 누군지 내 아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멈추게. 내가 제시한 금액의 3배를 줄 수 있어. 내 아들 근처에서 불필요한 과거를 들추지 말게. 당신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저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30년의 응어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선 여사님, 돈이 제 목표였다면 30년 전에 이미 김 회장님께 받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우아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제 아이를 빼앗던 그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고하는데, 내 아들을 건드리면 당신의 모든 것을 부숴버릴 거야. 당신의 명예, 회사, 그리고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공을. 당신은 나에게서 이 집안을 빼앗을 수 없어. 부숴? 이미 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빼앗아 내 영혼을 부순 것은 당신이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거짓된 삶을 살게 했어. 이제 나는 당신에게 받은 고통을 되돌려 줄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거짓된 성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당신의 몰락이 나의 해방이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준비했던 복수의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윤희선 여사가 김 회장의 병세 악화를 틈타서 상속 유언장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고 의사의 서명을 위조했던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2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민서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은밀한 방식으로 그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고 깨닫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서와의 마지막 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김 대표님, 이것은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긴 유품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스토리가 어쩌면 김 대표님의 잃어버린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별의 눈물 펜던트를 건넸습니다. 이 펜던트의 핵심 디자인은 민서가 5살 때 저와 함께 잃어버린 친어머니의 결혼 반지 모양을 정교하게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내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 손끝이 그의 손에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의 전류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모정의 전율이었습니다. 민서는 펜던트를 받고 혼란스러운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돌아와 펜던트를 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그는 그 속에 숙련된 세공사의 기술로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이니셜 MS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5살적 엄마의 목걸이를 만지던 희미한 기억이 섬광처럼 번쩍였습니다. 이니셜은 그의 이름 민서의 약자였습니다. 펜던트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이 연결되는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펜던트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친어머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민서는 펜던트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제이윤 대표의 말, 그리고 펜던트의 MS 이니셜과 퍼즐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어머니, 윤희선 여사의 행동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연한 얼굴로 윤희선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 잃어버렸다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꼭 찾고 싶습니다. 윤 여사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홍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되어 잃어버렸단다. 왜 갑자기 20해나 지난 물건을 묻는 거야? 후계자가 되어야 할 네가 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민서는 자신의 손에 들린 별의 눈물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아주 어렴풋이 기억하는 제 진짜 어머니의 반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윤 대표님은 이 반지가 제 친모의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는 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 그분을 속여야 했습니까?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칼날 같았고 윤희선 여사는 더 이상 거짓의 성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 느꼈던 뼈아픈 열등감, 김 회장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그룹을 통제하기 위해 후처였던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았던 모든 비열한 수법까지. 그녀의 고백은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너를 이 집안의 후계자로 만들었다. 그 여자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나는 너를 돈과 권력으로 완벽하게 키워냈단 말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해. 그녀의 외침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을 열고 제가 들어섰습니다. 제 뒤에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유언장 위조 증거 자료를 들고 있는 변호사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윤희선 여사를 향해 차가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선 여사님, 30년 전 당신은 저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삶의 전부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통을 참고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을 이기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당신의 거짓된 명예를, 당신이 앗아간 시간만큼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의 정의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윤희선 여사는 피할 수 없는 법적 공방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유언장 위조 사실과 불법적인 후계자 승계 과정이 세상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자신의 친어머니가 30년 동안 처절하게 노력하고 성공하여 자신을 찾아왔다는 헌신적인 사랑에 그는 깊은 감동과 진정한 모성애를 깨달았습니다. 민서는 저에게 천천히 걸어와 제 두 손을 깍지 끼듯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30년 전 성북동 정원에서 놓쳤던 그 따뜻한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늦게야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저를 위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민서를 저는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눈물과 한이,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되찾았고 저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세월과 시련도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지독하고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빼앗긴 아들을 되찾고 모든 것을 바로잡은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강렬한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 가장 찬란한 희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립니다. 어쩌면 혼자 외롭게 버텨온 내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